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고 2년 반 만에 사정 생겨서 거의 합가 비스무리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 폐암 판정 받으셨고 제 결혼 생활만큼 시아버지 병환 중이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 병수발 하시느라 엄청 고생을 하시긴 하셨어요. 일 하시던 것도 관두시고 시아버지 성격 자체가 좀 강성이신 편인데 편찮으시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를 심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어머니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자꾸 시아버지가 자신의 탓을 한다고, 자신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울기까지 하셨었죠. 며느리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뭐라 말을 할 순 없었지만 시아버지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만일 제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 같은 분이었다면 글쎄요. 자식된 입장에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병수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손길을 받게끔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나 시누이나 별말 안 했으니까 제가 나설 순 없었지만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시아버지는 절대로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셨습니다. 우선은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지는 남편과 시누이 친부가 아니셨어요.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거였는데 혼자 살기 뭐 하시니 그 시절 재혼까지는 제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혼을 하신 뒤 단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하신 경험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밖에 일은 시어머니가 하셨고 시아버지가 살림을 맡으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밖에 일을 안 하니 그렇게 포장이 된 것이고 결국엔 시어머니가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을 지셨고 집안의 살림 또한 책임을 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친부가 아니시다 정도만 들었었고 그 외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었기에 잘 몰랐었는데 그간의 사정들에 대해서 시어머니 입을 통해 듣게 되었었죠. 딸과 아들에게는 전화를 해봤자 내 팔자 내가 꼰 거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했었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더라고요. 솔직히 왜 결혼을 하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못해도 15년 이상을 같이 사신 분인데 경제 능력도 없어. 그렇다고 아내가 밖에 나가 일을 하니 집안 단도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성격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 조금만 시아버지 비위에 거슬리면 막 집어 던지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했었거든요. 왜 남편이 시아버지에 대해 제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대충 짐작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그다지 감정이 좋질 않았었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애증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살지. 객식관면 데리고 와선 아버지라 부르라곤 하지만 아버지의 역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본인만 죽어라고 또 고생을 하고 그럼 잘 살면 좋은데 자식들 다 결혼시켜 놓으니까 평생 짐이었던 양반이 아프기까지 하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시어머니에게 안쓰러운 마음 들다가도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일 남편이나 시누이였어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암튼 시아버지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고생하시면서 사시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합가 아닌 합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헛헛한 마음에 시어머니는 이모님들과 여행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급하게 저희 부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글쎄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하셨는데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었죠. 막연히 도둑 들었다가 나간 건데 뭐 잃어버린 건 없나만 체크하면 되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공포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경찰들 오고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국가서 사람들도 오고 그 영화에서도 볼 법한 지문 채취를 하고 막연히 오는 공포감 같은 게 있고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뒤지고 있었다는 그런 상상을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우리인 줄 알고 보복하면 어쩌지? 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없어진 물건은 시어머니의 보석류였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너무 불안해 하시니까 결국 저희 집에 며칠만 묵으시라 하고 모셔온 거였었죠.
이후 잠금 장치도 바꾸고 그리고 새콤도 설치하고 최대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렸는데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불안은 가시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합가 아닌 합가를 했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저희 집에 나머지는 시어머니 집에 이렇게 머무르시는 게 일상이 되었었죠. 처음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어머니 집에 가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긴 했어요. 무서운 마음 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도둑을 잡았거든요. 좀 엉성한 사람이었는지 지문을 죄다 묻혀놓는 바람에 그리고 더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도둑이 시어머니 집 근처에 사는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도 한몫했었죠. 그러다가 점점 시어머니 집에 가시는 수를 늘려보겠다 하셨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였습니다. 1년 정도 시어머니와 합간에 합가를 하는 동안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긴 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해 드리려고 하긴 했었어요. 돌아가신 분이라 욕을 하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남자를 잘못 만나 고생을 하신 건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잖아요.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잘 해드리면 잘 해드릴수록 며느리를 만만하게 보는 그런 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편안하니까 시어머니 자식들에겐 말 못할 사정도 있는 것이고 워낙에 다들 시어머니 말 안 들어주니까 나한테만 버럭하시고 억지 부리시는 거겠지라고 이해를 해드리고는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머무르시고 시어머니 집과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고 저랑은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통하는 게 있다고 여겼기에 아이 낳으면 또 다른 공감대 형성되겠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오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한 건 남편이었었죠. 이제는 그만 집으로 가셔라. 혹은 그날 엄마 집만 털린 것도 아니고 몇몇 집이 털렸다. 엄마만 타겟이 되어서 보복당할 위험 없으니 그만 집으로 가셔라 라고 대놓고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런 말하면 어찌나 제가 더 얼굴이 빨개지던지. 그럼 시어머니 남편에겐 아무 말 못하시면서 나중엔 저한테 한 소리를 하시긴 하죠. 원래부터 그랬었기에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덤덤한 사람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지금 내게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구나 라고 느껴본 적 없었는데 나중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제가 시집살이 당했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네가 시킨 거 아니지? 네 앞에선 살랑살랑 대면서 뒤에선 딴말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들이 왜 자꾸 나한테 저러냐? 같이 지내는 시간 길어지면 점점 좋아져야 하는 건데 왜 자꾸 나를 밀어내기만 하냐고. 네가 뭔 말 했냐? 둘이서 맨날 쏙닥쏙닥 거리는데 뭐라고 한 거 아니냐고. 제가 왜요? 어머니 그럴 이유 없고 제가 왜 어머니 몰래 뒤에서 쏙닥쏙닥 하겠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생짜발이로 사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 아니니까 만일 기분이 나쁘시면 그이한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자꾸 밀어내지 말라고. 어머니는 항상 이러시더라. 왜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세요? 자식들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그래도 다들 어머니로 인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인데 그만 무서워하시고 엄마 앞에선 예의를 좀 지켜라 라고 한마디 따끔하게 하세요. 제 앞에서 그런 말 막 하면 제가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얼마나 생각하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저처럼 어머니 편 들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 들어주시는 편이었어요. 살짝 뚱한 얼굴 하긴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이 아니라 시누이 집으로 왔다 갔다 하겠다 통보를 하시게 됩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시누이에게 들은 내용이고 시어머니 짐이 꽤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자신의 집으로 보내라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에 오시지 않는 것을 좋아한 게 아니라 시누이 집으로 가시면 딸이니까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 시어머니 이제 좀 이해받는 엄마가 되는 건가? 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시어머니 보면 저는 진심으로 안쓰러웠고 안 되었었고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었는데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은 시누이가 손을 내밀어서 시어머니 집을 보내라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바리바리 싸서 기쁜 마음으로 시누이 집으로 시어머니 짐 보내드렸는데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시누이와 통화를 하는 듯 하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받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무슨 문제 생길 줄 알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냐. 돈 8천 없어도 산다. 그 8천 받고 만일 뭔 일 터지면 그럼 그때 누나가 책임을 질 거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냐고. 지금 그래서 엄마 모셔간 거냐고. 누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렇게 철없이 굴 거냐고. 공짜 돈이 어디에 있냐고. 그런 운이 우리한테 있을 줄 아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먼 친척 되시는 분이 공탁금을 걸어 놓으셨는데 그게 시어머니에게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친척분의 자제분이 계시긴 한데 행불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공탁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라 라고 서류가 왔다고 하는데 총 8천만 원. 공탁금이라는 개념은 잘 모르지만 한 번도 못 본 먼 친척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에게 돈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서류라는 게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쫙 뿌려지는 거라 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 돈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시어머니가 시누이 말을 듣고 그 돈을 받겠다 하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공짜 돈은 없는 법이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남의 돈을 받으시려 하냐. 제발 남편 말을 들으시라. 그랬더니 제게 험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돈 욕심나서 지금 이러는 거냐고요. 내 나이에 8천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냐고. 나한테 돈 생긴다 하니 질투나서 그러냐고 하는데 이분이 뭐에 쓰였나 싶을 정도로 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리다가 포기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들어오더군요. 건드리지 말라고요. 엄마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니들은 그 8천에 손댈 생각도 말라고. 너 엄마 말 들어보니 애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마 데리고 있었던 모양인데 돈도 채가고 애 봐주는 사람 만들고 싶어 우리 엄마 꼬시고 있는 거냐고. 염치 없는 년이라는 말까지 저 그날 들었습니다. 제가 그 8천이 탐이 나서 그랬겠어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딱 위험해 보이는데? 진심은 그게 아니다. 시어머니 걱정되어 그러는 거다 말을 했지만 이미 그들은 8천에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한 푼도 주지 않을 생각이고 엄마는 이제 자기가 책임질 테니 껄떡대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지 싶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자중시키고 싶었는데 저를 말리고 든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큰일 생길 듯한데 안 생기면 다행이고 생기면 누나가 알아서 한다 했으니 맡겨놓으면 되는 거라고요. 평생을 저런다고. 내 엄마지만 평생을 저렇게 자식 걱정을 끼치는 분이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발 아무 일이 없기만을 바랐지만 그렇다면 제가 사연을 보냈겠어요? 그 공탁금이란 걸 받으면 재산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그 말은 즉슨 빚도 같이 상속이 되는 거더라고요. 8천 받고 시어머니는 7억이 넘는 빚까지 상속을 받게 되셨습니다. 남편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찾아올까 싶어 바로 이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어디든 상관없으니 우선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빌빌대는 꼴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 결국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질 않으니 결국 시어머니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처참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네가 우리 아들에게 말 좀 잘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 할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은 저 소식 듣자마자 이사하자고 한 사람인데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없다 말씀드리니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날 더 말렸어야지. 내가 잠시 눈이 돌아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으면 너는 말렸어야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니들한테 다시 갈 거야. 우리 아들 그렇게 책임감 없는 애도 아니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나 때문에 네 시누이랑 우리 사이 맨날 싸워. 이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 오늘 간다. 나 니네 집으로 갈 거야. 우선 내 집 팔려고 막을 수 있는 거 막고 나머지 니들이 책임을 져줘야지. 어떻게 하겠냐.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 어머니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렸을 땐 듣는 척도 안 하셨으면서.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이는 절대로 어머니 볼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저희 이사했어요. 이사한 주소는 알려드릴 생각 없고요. 그리고 뭐라더라? 어머니의 재산 상속 포기하는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 하겠다고 하던데.
형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 돈 만져보지도 못했잖아요. 형님이랑 해결하세요. 저한테 이러시면 입장 난감해요, 어머니. 이사했다고? 아니, 어디로 갔는데?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어머니 전화 받고 어머니를 참견하면 그이가 저도 버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이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거든요. 형님 붙잡고 해결하라 하세요. 그 돈 형님이랑 같이 쓰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아들 찾으시면 곤란하죠. 계속 전화는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전화 받지 않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드릴 이유도 없으니까. 진심으로 시어머니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을 땐 듣는 척도 안 하시다가 어려움에 처하니 아들 찾으시고 며느리를 찾으신다? 제가 만일 돈이 있어서 해결을 해드린다 해도 남편이 말릴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감정도 별로 좋지 않고. 왜 그렇게 미치셨던 걸까요? 돈 8천에? 결국엔 8천 받고 7억이라는 돈을 내어주셔야 하는 꼴이 되었는데 안 되긴 했지만 인생 공부했다 셈 쳐야죠. 인생 거의 말년의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